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네이튼 학생의 숙제를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네이튼 학생의 숙제를 첨삭할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통계를 봤을 때 새 카드가 피딩되고 있는 게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잠깐 교회 수련회 갔다가 오늘 말고 이제 내일부터 숙제 재개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숙제 총량을 조금 조절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바로 갔다 오면은 좀 너무 많아서 미치겠다라는 소리는 안 나올 정도로 조절을 해놨고 이걸 차츰 풀어가겠습니다, 매뉴얼로. 전엔 그게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동을 해놨으니까 가능해졌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요것도 하나 처리를 하도록 하죠. 이게 있어요. 에마 학생 요 부분에 있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카드를 제가 양면 카드를 소리를 입력을 해서 같이 주고, 그리고 이걸 받아쓰기로도 편성을 하는데, 이걸 제가 두 개의 똑같은 카드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엄청나게 많은 숫자만큼 하거든요. 수업에서도 그렇고 숙제 첨삭 영상에서도 그런 게 보여지는데, 그거를 매번 할 때마다 수초가 소모가 되는데, 조금 그걸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서 그거를 오토매틱으로 변경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에마 학생의 수업에 숙제 첨삭 영상에서 조금 담겼고, 그 다음에 네이슨 학생도 그게 연장선으로 여기 올 겁니다. 요걸 할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근데 그것만 하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또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큰 축을 이루는 건 학생들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이었다. 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한국어 어휘력이 부족하고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냥 단어 하나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일종의 추상적이거나 일종의 개념이라고 할게요. 일종의 개념 한 조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필요 충분 조건, 귀납적 사고, 연역적이죠. 연역법이잖아요, 그죠? 연역적 접근, 속어법에 의한 등등의 개념을 그러니까 개념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고, 이는 단순히 단어 하나를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남들에 비해 더 적은 개념을 갖거나 내지는 개념은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식인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왔다. 만약 내가 아이들이 가지면 좋을 만한 한국어 단어들의 개념과 어휘 부분들을 학습 결손을 위한 약을 짓는다는 접근으로 지식들을 계단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업데이트 해나간다면 이는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네이슨 학생의 숙제 부분에다가 이렇게 놔두겠지만 저는 이를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고, 이는 네이슨 학생 한 명에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다 쓰이게 될 거고, 네이슨 학생의
숙제를 첨삭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시간을 쓰다가 여기에서 다 안 되면 그럼 다음 학생의 시간에서 또 저걸 이어서 해나가기도 하고 그런 식일 거예요.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은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 근래에 더더욱. 아이들이 가진 단어의 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에마 학생의 것에서 가져왔지만 모두에게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쪽으로 저는 접근을 조금 할까 해요. 그래서 퍼플렉시리에 나왔던 것들 약간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해놔야지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더 올라가요. 노트 타입 만들기 사용자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야 아이들 지금 차라리 잘 됐다. 네이슨이 지금 숙제를 안 건드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시도를 하죠. 예를 들어 이제 노트 타입 만들기가 있나? 어디로 가야 되지? 필드 템플릿 만들기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 탐색에서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여기 있을 거야, 그치? 베이직의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베이직은 아닌데 추가는 뭐야? 필드가 또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볼 게 아니라 내 걸로 가는 게 맞네.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되게 복잡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카드들이 진짜 복잡한 애가들이 있는데 얘 필드를 보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니야 됐어. 사용자 정의 노트 타입 만들기 이걸 어디서 해? 도구 상단 도구 노트 유형 복사 도구가 있나? 노트 유형 관리가 있긴 한데 필드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도구 노트 유형 복사로 가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건 아니고 탐색 전체에서 볼 때 노트 유형 내림차순 정렬하고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에서 가져오는 게 낫다. 일단은 베이직 앤 리버스로 가는 게 낫다. 여기로 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도구가 없는데? 노트 유형은 있다. 노트 유형 복사 노트 타입을 복사 새 노트 타입 이름은 베이직 플러스 타입 인디 앤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카드 복사였나? 노트 유형에서 복사 복사가 있나요? 없는데 복사가 있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복사가 없는데 여기 있나 보다. 없는데 음. 4번 만들기 아닌가? 복사니까 노트 유형을 변경한다. 이것도 의미가 없고 노트 유형 관리가 맞는 것 같은데 추가해서 여기에서 이름을 바꾸면 되잖아.
이걸 한다고 쳤을 때 아이 무섭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추가하고 복사하라는 거잖아. 이거를 복사하라고 했을 때 이름을 바꿔. 이게 괜찮은 이름이긴 한데 이렇게 한다고 쳐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래서 하나가 생겼을 건데 이거거든요. 요건데 얘가 이제 필드나 이런 것들을 프론트앤백으로 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뭘 잡아줘야 되는데 프론트앤백이랑 추가를 하면 되지.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필드 이름은 어렵네. 프론트와 백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걸 볼 게 아니라 그걸 봐야지. 어딨어? type in the answer라는 거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봐야 되는데 관리에 들어가서 type in the answer가 필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지. 똑같은데? 왜 똑같지? 그럼 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카드. 잠깐만. 카드 유형은 카드 1 프론트 백이랑 이렇게 돼 있고 뒷면 미리 보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옵션에서 빈 필드 채우기라고 돼 있구나. 이걸 잡아주면 된다는 거잖아. 앞면 서식은 프론트랑 타입백으로 돼 있네. 뒷면 서식은 이렇게 돼 있고 스타일은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단 얘기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잠깐만 이걸 그냥 할 일이 아니네. 복잡하네. 카드 추가죠. 앙키에다가 필드 추가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름을 명명 자체가 안 되는데 앙키 노트 타입 생성 노트 타입 생성 노트 타입 생성이라고 해야겠다. 다 할 필요 없고 항상 주로 만드는 카드가 비슷한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쓸데없이 복잡하다. 이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 아래와 같이 대강의 로드맵이 나왔다.
그 다음 옵션으로도 봐야 되는데 이거 옵션으로도 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할 일이 아니잖아. 아래 그림과 같이 영역 맞추고 텍스트만 잘 쓰면 작동할 거라 판단된다. 몇 칸 띄는 건데 여기 중간에 들어간 게 뭐죠? 없는 건가? 일단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뒷면 서식 뭐야? HR 이게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스타일 붙여놓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픽셀은 내가 바꾼 건데 80이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고. 어쨌든 이거 지금 어딨어? 여기 있잖아. 얘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얘는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을 맞춰 타이핑 뭐라고 하지? 노트 타입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타이핑 노트 타입이고 그 다음에 얘 말고 이쪽에 보면은 리버스 카드도 있는데 얘는 필드를 볼 게 맞지 않을까? 카드인가? 이걸 봐야 되는구나. 그러네. 다르네 확실히. 앞면 서식이 다르잖아. 얘는 프론트라고만 돼 있고 뒤에는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네. 타이프가 없네. 맞네. 얘가 이제 리버스 카드의 카드 유형이고 그러니까 새로 만든 카드 유형을 하나를 놔두면 되는데 얘는 이제 더 단순한 카드 유형 이렇게 됐고 뒷면 서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치 제대로 붙여넣기가 안 되겠지. 이거 다 쳐서 넣어야 될 수도 있고 태그네 전부 다 그냥 스타일에서 점은 왜 들어갔지 여기 앞에.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아래는 양면 카드 양면 카드 뭐라고 해야 되지? 노트 타입 이거를 맞춰서 하나를 새로 생성해내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에 지금 이거에다가 카드를 들어가서 이거잖아. 잠깐만 옵션은 빈 필드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타입인데 앤서잖아. 아 이걸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필드에서 프론트와 백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추가는 뭐야 그럼? 추가는 뭐 할 건데? 타입이라고 해봐. 하나 더 생겨? 아니야 하지마. 아직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옵션 이것도 아니고 그럼 카드인데
프론트 백만 있잖아. 1카드 프론트 백.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는데? 프론트 백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복사해온 게 똑같으니까 얘도 사실상 작동 방식은 똑같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뒷면 서식이랑 얘 그거네 딱. 내가 아까 생각했던 그 방식. 근데 여기서 필드 추가를 할 수 있어? 필드 추가 안 되잖아. 카드 유형 추가 돼? 되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있는 거네. 근데 카드 유형 추가를 해봐. 3번 카드 유형이 됐고 이 카드가 프론트 앤 백에다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다르잖아 지금. 똑같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서식을 쓰면 된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서식인데 이거잖아. 앞장부터 보자. 이게 스타일이고 여기서부터 가야 된다는 얘긴데 앞면 서식이 이거잖아. 이거를 쳐봐. 봐봐. 이렇게 됐단 말이야. 바뀌었잖아. 근데 굳이 여기에서 두 칸을 뜰 필요는 없어. 요만큼만 띄워도 돼. 어차피 중간에 개입받는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아이디에서 뭐 타입 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르다고. 이거를 한번 복사해서 넣어봐. 됐지? 그 다음에 그림으로 봤을 때 일단 그대로 맞춰보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스타일로 가서 스타일은 똑같겠지. 그게 달라질 건 없어요. 80 정도니까. 20으로 원래 초기 값이 20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 20으로 가도 돼.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닌 대기 하나가 생성된다. 오케이.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노트 유형은 정해졌어. 예를 들어 여기에서 동기화해봐. 이거 잘못하면 내 거 다 날라갈 텐데. 이거 시간 엄청 걸리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 근데 이거 좀 불안하다. 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전에 만들어놨던 양면 카드가 영향을 받아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이게 가능하면 그러면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그러면 자동화를 할 수 있지 않나? 됐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테스트 덱을 만들고
테스트 덱에다가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카드를, 이게 이제 타입 인디언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 카드를 예를 들어 F를 만든다. 아니지, 사과를 만들어. F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다가 소리를 입력을 하겠지 내가. apple, 이렇게 했어. 카드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3개가 들어갔네? 봐봐. 아, 이거 해봐. 그냥 내가 오늘 그냥 한번 해봐. 공부 시작. 아, 이거 일단 공부 시작을 하는데, 탐색 들어가서 얘네들 전부 다 필드 들어가가지고 픽셀 좀 키우자. 80으로 키우고. 근데 프론트랑 100밖에 없잖아. 이게 맞아? 아니, 맞지. 카드는 프론트랑 100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노트 유형에서 보면은 관리가 3개짜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이제 카드를 보면은 3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데 이제 동규화하고 해봐 한번. 왜 또 작게 나와? 추가할 땐 크게 나와. 두 개를 다 봐야 되네. 그러면은 카드에서도 해줘야 되네. 이해했다. 여기서도 그럼 80픽셀로 스타일을 바꿔줘야 되네. 여기도 80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앞면은 뒷면 apple, 스타일 맞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공부 시작하면 커졌잖아. apple, 그래, 듣기 하나 나왔고, apple, 듣고 나서 말하기 하나 나왔고. 야, 끝났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야, 나 천재구나. 대단하네 진짜. 끝났다. 이거 학생들 거에도 복사해서 넣어야겠다. 그러면은 삭제하고. 이걸 삭제해야 되나? 이걸 삭제하진 말고 이거를 초기화 시킨 다음에 모든 카드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덱 이름을 바꿔가지고 학생들한테 넣고 그 안에다가 추가 카드를 몇 개 만들어 놔야지 카드 유형이 생성이 돼 있겠지. 카드 타입. 그래서 얘는 이름 변경해서 뭐라고 하지? 리버스 플러스 타입. 이렇게 리버스 플러스 타이핑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이따가 아이들한테 다 넣어놔야겠다. 하나씩. 이러면 시간이 상당히 줄지.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면은 내보내기에서 사전 설정 포함이랑 이런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캐니가 아니라 CSV 벌크로 갈까? 아니야. 캐니스에다가 넣을까? 캐니스에다 넣는다. 오케이. 캐니스에다 넣고 1노트가 같다. 왜냐? 말 그대로 1노트니까. 하지만 3개가 생성되고, 이렇게 해서 네이슨으로 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지금 리버스랑 타이핑을 넣으면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에. 그치? 그럼 이 순간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를 해봐. 여기가 아니라 클래스에 가서 추가를 하면은 생겼을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새로운 게 생겼잖아. 됐네. 이걸 하나씩 넣어놓으면 되네. 그러면 학생들 돌아가면 싹 다 넣어놔야겠다. 나중에 지우더라도 네이슨 해줬고, SJU 숙제했나 오늘? 안 했네 오늘도. 됐고, 동규야. 그러면은 SJU, 네이슨, 케니, 요셉. 동규하고, 그 다음에 제이스. 동기와 그 다음에 에마 같은 경우에도 올려놓고, 동기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지? 완료해야지.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제 들어간 카드를 보면 특징이 카드를 Apple. 봐서 될 일이 아니라 카드를 봐서 될 일이지. apple, 여기에 보면 3개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봐야 될 게 이걸로 봐야지. 이렇게. 너무 야박하다. 요만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카드로 들어왔나? 필드로 들어왔나? 기억이 안 나네. apple, 카드였구나. 카드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형을 보면 3번째 성향을 지닌 것들이 편성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앞면 서식, 뒷면 서식 스타일을 부여를 한 거잖아. 그래서 즉 뭐냐, 여기도 하나 줘야겠다. 특정 카드에 들어가서 선택한 다음 카드로 들어가서 이 버튼 눌러보면은 그 안에다가 특정 성향을 가진 것을 추가를 해놓으면 된다. 그 전까지는 다 됐지, 그지? 추가는 아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추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난다. 추가가 여기 있었나? 아, 여기 있네. 유형 추가. 맞지? 요거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대충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였던 것 같아. 카드 유형 추가해서 이 가지 속성을 가졌던 어떤 거였지? 리버스였잖아.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에다 3번째 속성인 를 추가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얘가 가진 속성이 기록된 앞면, 뒷면 서식 부분과 스타일을 동일하게 뭐뭐와 동일하게 베이직 타입 인디언서와 동일하게 맞춰주면 1개의 카드 생성으로 바로 받아쓰기까지 만들어진다. 이걸 이용해서 해볼 만한 게 더 많이 있겠지.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완료. 그 다음에 에마 쪽도 완료를 하고 이거는 이제 끝났네. 됐습니다. 딱히 네이슨을 위한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학생들 모두를 위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하는데 34분 걸렸잖아. 뭐 하나 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끝을 볼 때까지 한번 쭉 가버리지 않으면은 끝을 보기 전까지 소모된 시간은 매몰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3시간이 걸렸어도 저는 3시간 앉아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슨 학생 카드 추가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절약이 되겠네요. 그만큼 딴 데 쓸 게 많겠죠, 시간이. 오케이, 여기까지.